핫한 IT 이슈 살펴보는 이슈다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인 긴축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조정이 가장 반갑지 않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사들이겠죠. 긴축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그러니까 코인을 신성장 동력으로 꼽고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에 직격탄을 가장 크게 맞는 곳들이 바로 증권사들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증권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이 부분을 좀 이제 잘 짚어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증권사가 가상자산 시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히 또 매매 시장인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진출한 사례는 사실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증권사가 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진출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따져보면은 간단한데요.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가 이 금융 산업에서는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는, 따라서 투자 위험이 극도로 높은 귀역 외 상품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부에게 인가를 받은 약국이 프로포폴과 같은 이런 수면 마취제를 몰래 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이 약국에서 이제 감기약과 같은 이런 일상적인 약품을 이제 위험 무릅쓰고 살 수가 있을까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증권사들이 이제 이 본업인 증권 매매에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을 거의 터부시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타당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출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사실 가장 큰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특검법 개정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는 거의 면허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이제 정부에서 면허를 인가해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주춧돌이 놓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었던 이 규제 우려가 어느 정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해소가 됐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따라서 이제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이제 이 코인 시장과 가장 가깝다고 이제 좀 볼 수 있는 증권사들이 새롭게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네네. 아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비트만 봐도 당장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원을 넘겼으니까요. 굉장한 사업인데 증권사들이 군침을 흘리는 것도 10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증권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미래에셋증권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미래에셋증권은 창업자인 이제 박현주 회장부터가 이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신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올해 신년 할애식에서 이제 가상자산 수탁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콕 집어서 밝힌 바가 또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수탁을 포함한 일명 이제 코인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제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국내외 여러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이제 집행한 바 있기도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코인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군요. 또 어떤 증권사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회사로는 또 삼성증권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삼성증권은 이제 가상자산 수탁보다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증권화 토큰 공개라고 하는 이 약자로 STO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 주식을 이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사고 파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이제 부산광역시에서도 블록체인 규제자의 특구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삼성증권이 현재 리서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이 사업을 준비 중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SK증권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피어테코와 함께 이제 수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도 이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네. 파는 날이 곧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또 시장이 더 넓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 좀 안개 속에 있다고 할 수가 그래요? 있겠습니다. 예, 이 증권사들이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 보면 당장이라도 이제 가상자산 매매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규제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면 이제 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통해서 이제 계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증권사 계좌는 또 은행의 계정과 은행의 계좌와 완벽하게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계정을 지원하는 방법도 새로 모색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넘어야 될 산들이 꽤 많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변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업권법이라고 하는 가상자산 사업을 지원하는 법의 논의가 이제 가열차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대선과 맞물려 있기도 한데요. 여기에 이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 사업 지원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장이 돈이 된다는 거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비트나 빗썸 또는 다른 거래소 사업자들이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 시장에 이 증권사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주식 거래 앱인 로빈후드가 네. 가상자산 매매를 작년부터 지원을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둔 바 있거든요. 이처럼 사례가 아예 없는 것도 또 아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들의 가상자산 시장이 진출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소식을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들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19세기에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청바지 장사였다고 하죠. 하지만 골드러시가 끝난 뒤에도 청바지는 자유와 저항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주식만을 취급하던 증권사들이 규제를 벗어나 가상자산 매매를 지원하면서 청바지처럼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